2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미국은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장 끝나고 애프터장 2시 51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자, 오늘 4대 지수 가운데 러셀 2000만 빼고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팔란티어가 막판에 급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금 극대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 화면은요. 테슬라 현재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오늘 모처럼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마지막에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자, 테슬라 차트 띄워놓고 뉴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양적 긴축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불안정에 일시적인 조치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록에서 여러 위원들이 연방부채 한도와 관련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논쟁이 경제에 미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자, 회의록은 여러 위원은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준비금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은 일정 수의 위원이 동의하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미국의 정부는 1월 법적 부채 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이후 특별 조치를 활용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이 불안정해지고 지급 준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죠. 이는 미국의 자금 시장을 흔들고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는 새로운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려 속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연준은 약 3년간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MBS라 그러죠. 이거의 만기를 허용하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이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파월은 양적 긴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죠. TD증권은 자, QT가 9월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국채 발행 부담을 완화하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TD증권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골드버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적 긴축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채 시장에 대한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QT가 현재 예상보다 다소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발행량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20년 국채 경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 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좀 끌어올려졌거든요. 자, 여기서 한마디.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겁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내리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네, 뭐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트럼프 말대로 뻔히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쳐 올릴 것 뻔한데, 그럼 트럼프 스타일 딱 알잖아요. 요즘 저는 좀 트럼프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지난번 캐나다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젤렌스키를 향해서 또 뭐 적절히 성공한 코미디언,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교만함과 오만함의 빈자함입니다. 할 말을 또 해야죠, 미즈노는. 그렇게 되면 치솟게 되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전 정부 탓, 누구랑 똑같이 바이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하죠? 그렇죠. 연준 또 욕을 드립다 하겠죠. 지난 4년 동안 연준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들 문제다. 연준 위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왔습니다. 오케이. 좀 변동성을 키울 거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거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우리의 목표치는 여전히 뭐다? 2%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부 자, 초딩들은 야, 미주널 민주당인가 봐, 민주당. 트럼프 까네. 바보들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니고 미주널은 미주널 편입니다. 자, 여러분 소식을 통해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2의 테슬라라 불렸던 니콜라 어저께는 40% 끌어올렸죠. 오늘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얼마나 급락을 했나 한번 볼까요? 니콜라의 티커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한때 숏친 적은 있죠. 마이너스 39.13%,
애프터에서도 7.76%. 숏을 칠 수가 없죠. 없어지니까. 자, 어저께 끌어올린 거를 한 번에 다 내려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 어저께 끌어올렸던 니콜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상 여러분 이미 느끼시고 배우셨겠지만 파산 보호 신청, 곧 파산할 것 같다라든지 뭐 OTC 마켓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가 요란하게 하면서 무빙이 엄청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 노리고 뭐 데이 트레이딩은 상관없지만 스윙을 그렇게 간다? 자살행위죠, 여러분. 요즘은요, 자나깨나 어떻게 된다?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그게 최고입니다. 일단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연준 회의록은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수면이,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가 우려가 수면 위로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중립금 죄송합니다. 중립금리 판단은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상태다. 그러면서 신중한 접근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일단 신중해야죠. 네,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 뉴스 앞서서 올려드렸죠. 오늘 팔란티어 마이너스 10, 아까 5%까지 빠졌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지지가 안 되는 상태도 계속 빠지네요. 자, 장은 마이너스 10.08에서 빠졌고요. 애프터는 마이너스 4.89%. 자, 합치면은 15%를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팔란트의 급락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예산 팍 줄이겠다. 트럼프가 향후 4년 동안 예산을 계속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라라고 하는 거 발표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알렉스카프를 중심으로 한 팔란티어 내부자들이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팔란티어 이렇게 급파졌고, 저기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뒷부분에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팔란티어 급락에 대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보급형 모델 아이폰 SE를 출시했는데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상 SE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16E. 머리 참 좋네. 그래야지 이제 아이폰 17 나오면 17이, 18이 하는데, 일단은 자체 개발한 CPU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카메라는 여전히 하나지만 조금 사이즈가 더 커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홈 버튼 없애버리고 이제 홈 버튼 시대는 갔죠. 나름대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 SE2인가 그 SE3인가 그거에 비해서 199불이 올라서 신형 아이폰 16에 비해서는 한 200불 정도밖에 저렴하지 않은데, 저는 애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려고 한다면 홈 버튼 만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저가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가형으로. 자, 좀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요. 젤렌스키를 적당히 성공한 개그맨, 코미디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유럽보다 2천억 달러를 더 쓰고 돌려받은 건 없다.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사라진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선거 없는 독재자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맞받아 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가짜 정보에 갇혀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유럽에서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 4% 주장을 받지만 가짜 정보다. 이건 러시아에서 나온 거다. 지금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키이우 국제사회 학연에 따르면 57%다. 그러면서 5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 요구에 진지한 대화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히토리 50% 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단칼에 거절했죠. 여러분, 지금 유럽도 분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좀 설득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유럽 싹 빼고 우크라이나 싹 빼고 트럼프가 푸틴하고만 딱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악마의 미소를 싹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푸틴이죠. 예, 푸틴이죠. 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싸우면 푸틴은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분열. 유럽도 분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뭐 잘못한 것도 있죠. 젤렌스키 잘못한 결정적인 거는 여전히 미국에서는요, 진짜 미국이 후원한 엄청난 돈에 대한 명백한 클리어한 그 재산, 뭐라고 봐야죠, 금전 출납부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이 자료가 없어요. 지금
없다라고 말하면 좀 심하나?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단 "그만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저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제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동안에 동부에 태풍 왔을 때 계속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까딱, 까딱 잘못 50% 잘못 결정하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바이든한테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5년 전에. 트럼프는 누구한테 졌죠? 네, 코로나한테. 코로나 대응을 그딴 식으로 해 가지고 K 방역처럼 했었으면 성공했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트럼프에 이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부지리로 된 거지. 그렇다면 4년 동안 좀 잘하지. 그럼 연입시켜 줬지.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조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어찌 됐든 러셀 2000은 빼고는 다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요즘 나타나는 패턴이 뭐죠? 전약 후강.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나스닥 같은 건 확 밀리고 막 S&P 500도 지지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걸 하루 종일 앉아서 지켜보려고 하니까 저도 참 힘들더라고. 아직 체력이 안 올라와서. 근데 결국은 쫙 또 끌어올리죠. 뭐 국채 오늘 금리 그 입찰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FOMC 회의록 이게 매파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의치않고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예상된 선반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 증시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2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강세로 전환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죠. 이 같은 FOMC 회의록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안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제가 방금 했던 말 맞죠? 자, 이 회의록이 발표한 후에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46.6%로 크게 바뀌지가 않았음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죠. 연준 위원들은 또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유국채를 줄이는 양적 긴축 QT를 일시 중단하거나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시장에 내놓는 국채 공급이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35로 전날 대비 0.0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자, 북스 리포트의 저자인 그 바르는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는 인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연준이 여전히 통화 완화 기조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어 연준은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로 인해 국채 수익이 소폭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해서 1.3% 올랐습니다. 에게게게. 이에 따라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D-Wave 퀀텀은 8.3, 리게티 컴퓨팅은 4.9, 아이온큐는 0.6. 아이온큐는 대장주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렇죠. 앞서 양자 컴퓨팅 칩을 선보였던 알파벳 클래스 A는 0.8 상승하는데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장 마감 후 오늘 4월 2일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미주호의 자, 베런스 따르면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뉴스들을 소화하면서 지난 3주 동안에 가장 느린 하루를 보냈다면 우리는 현재 어느 정도 실적 및 뉴스 공백기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계속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했던 옥시덴탈, 버핏의 주라 그러죠? 4.4%.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사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지 않는 미국 주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옥시라든지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차라리 뭐 친환경,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차징 포인트 이런 게 오히려 더 손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도 정말 안 사죠. 그러다음에 M7 중에서도 뭐 제일 많이 안 사죠? 메타 정말 안 사고 넷플릭스 정말 안 사고 마수업, 구글 무거운 거는 다 안 사네. 자, 오늘 인텔은 마이너스 6.1% 빠졌습니다. 어저께 16% 올랐는데 한 6% 정도 덜어냈고요. 메타는 마이너스 1.70%. 그다음에 보잉이 오늘 살짝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힘스라고 아시죠? 힘스 HIMS 미주노래 포트폴리오 종목이기도 한데 17.5% 올랐습니다. 와우. 플랫폼을 통한 원격
혈액 채취라든지 전신 검사 서비스, 검사 시설이 트라이랩스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스가 빵, 힘스가 빵.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미즈놀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몇 종목을 추려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가죠. 잡으셨습니까? 굿잡. 못 잡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잡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딱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뭐였죠? 인텔이었죠. 자, 초반에 잡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 빠진 거를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매수 타점이 좋아야지만 우리는 시장의 큰 흔들림과 변동성에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즈노래 공부방은 보이시죠? 실전 중심, 특별히 종목은 제가 다 찾아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매수 타점 공부를 정말 계속합니다. 종목 이야기, 매수 타점 이야기, 매도 타점 이야기. 오늘 뭐 급락한 팔란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제가 뭐 오픈 영상에서도 단기적 풀백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 혹자는 뭐야 공부방에 들어가도 뭐 맨날 뉴스만 얘기해, 장난합니까? 뉴스는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뉴스 같은 거 안 합니다. 공부방에서는 실전 중심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고요. 이제 미국의 로컬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쇄적인 업소 대상 절도 행각으로 한인 업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이 비치 블루버드 쇼핑몰과 산타클라라 지역에 많은 한인 업소들이 계속돼서 절도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나쁜 놈의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자,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1,400불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개인과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IRS,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거든요. 조심하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말 조심하십시오. 피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짜 돈 날라온다고 덥석 물면 큰일 납니다. 자, 어제부터 실시된 LA 통합교육 학교들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부동산의 80% 이상이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전국적으로 30년 전에 13% 지역이 산불 발생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31%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143만 대를 수준한 한국이 직격탄을 맞겠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14개의 민주당 주 정부들이 제기한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 해고를 중지해달라는 소속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머스크의 칼자루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효율부가 가장 민감한 정부 데이터로 꼽히는 IRS의 납세자 정보와 사회보장지역의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정보에도 접근할 권한을 모색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니까 계속 전해드리는 겁니다. 스컷 베센트 재무장관은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지금까지 5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매우 좋은 시각으로 비용 절감이 GDP의 몇 프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가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합동 인터뷰가 어제 방송이 됐는데요. 머스크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가 중요하다며 효율화 작업을 통해 재정적자를 1조 달러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거 별도 영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업무 중에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업무에서 배제할 것으로 밝혔고, 머스크는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머스크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이 일을 하지는 않지. 삼척 동작은 다 하는 건데. 정부 규제 풀어가지고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FSD 이것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당장 뭔가의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트럼프도 이해충돌이 생기면 업무에서 배제할 거다. 아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도치 수장을 앉혀놓고선 차라리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이해충돌의 관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내가 대통령이어도 이거보다 잘하겠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 종전 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꾸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필요에 따라 동맹국가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거래를 한다면 대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번에 여러분 아니 트럼프가 이번에 대만의 TSM 씨를 향해서 콕 집어가지고 도둑놈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 다 가지고 간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딱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중국과 손잡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허락하고 대신 미국이 대만에 있는 반도체를 쏙 빼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 얘기입니다. 되게 좀 무서운 생각인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 좀 더 품위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뉴스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자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자 마지막 최종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자 공부방 지원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VIP 멤버십 가입 이후에 밑으로는 안 됩니다. 우주까지는 안 됩니다. 작년까지만 되고 이제는 안 됩니다.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할 거고요. 신속하게 1차 인터뷰를 합격 여부를 바로바로 AI처럼 맞춰주고 바로 해서 이번 인터뷰 때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한 기수를 20명 정도 뽑거든요. 근데 최종 지금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세요. 그 전까지 따지면 경쟁률이 25대 1이고요. 지금 자 그렇다는 것은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100불이나 하는 VIP 멤버십까지 들고 자격 조건을 넣어서 지원을 할까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지금 공부방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중심입니다. 미주노는 무조건 실전 중심. 제가 너무 영상을 쉽게 얘기하니까 미주노는 수준이 낮은가 봐. 주식을 1도 모르는 인간들이죠. 다 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 선정하고요. 좋은 매수 가격에 최대 매도 가격에 파는 것. 이 3가지. 저는 이 3가지의 틀로서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래 채널을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루 30분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 리딩을 원하시면 오지 마세요. 공부방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